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인칭대명사 그래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인칭대명사 그리고 인칭대명사 예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인칭대명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인칭대명사 표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일전에 봤던 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이렇게 네 가지 인칭대명사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 인칭대명사에서 단수, 복수로 나뉘어서 또 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인칭대명사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각각의 뜻을 아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먼저 주격부터 살펴보면은 우리 주격은 는, 이, 가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됐고 그래서 아이가 나였는데 주격 자리에 갈 때 나와 는이 합쳐져서 나는 아니면 나와 가가 합쳐져서 내가 이렇게 해석이 됐던 거였죠. 그리고 유는 한 명을 가리키는 너 단수에도 있었었고요. 복수인 너희들 여러 명을 가리키는 유도 있었습니다. 이 유 같은 경우에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단수든 복수든 형태는 동일했었죠. 그리고 it을 한번 가보면 이 it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은 있지만 소유 대명사는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 it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아니면 동물을 it이라는 인칭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 한 개의 사물일 때는 it을 쓰고요. 하나의 동물일 때도 it을 쓰는데 이 it이 여러 개로 됐을 때는 바로 they가 됐었죠. 그래서 it은 그것 단수의 뜻을 가졌고요. they는 그들 아니면 그것들이라는 뜻을 가졌었습니다. they는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they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사물 여러 개, 동물 여러 명일 때도 they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칭 대명사 표는 많이 봤고 다 외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뒤에 이제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주격과 목적격인데요. 주격 대명사는 주어 자리에, 목적격 대명사는 목적어 자리에 쓰인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보면 수미는 우유를 좋아한다 라는 이 예문을 인칭 대명사로 고쳐서 한번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먼저 이 수미라고 하는 이 자리와 milk라는 이 자리를 각각 무슨 자리인지 알아야 어떤 대명사로 바꿀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먼저 우선 수미는 여자입니다. 여자니까 아하 인칭 대명사에서도 she 라인으로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미는 해서 는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얘는 주격 인칭 대명사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수미가 주격자리인지 뭐 소유격자리인지 목적격자리인지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우선 우리는 아직 문장이 간략하고 짧은 것만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모든 문장의 첫 자리는 우선 주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수미를 보고 주격, 주어 자리, 문장 맨 앞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다음, milk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수미는 우유를 좋아한다.
이 문장은 우리가 해석을 했었을 때도요, 우유를 이라고 쉽게 해석이 돼요. 아직 문장이 간략하기 때문에. 그러면 milk 한번 봅시다. 자, 우유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 라인으로 가죠. 사물 라인이니까 it 아니면 they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우유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유 한 팩, 우유 두 팩, 이거는 여러 개가 되지만 우유라는 물 자체는 우리 일전에도 배웠지만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it수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it 인칭 대명사로 가야 되는데요. 해석을 했을 때 우유를 뭐뭐를로 해석이 됐죠? 그래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인 it으로 씁니다. 그래서 수미 likes milk 이 문장을 she likes it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문장을 풀어볼 건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요. 해석하지 않고 문법적으로만 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어떻게 문법적으로 푸는지 가볼게요. 민호 likes books. 민호, 먼저 첫 번째 포인트를 잡으면 얘는 주어 자리에 나왔으니까 주격 인칭 대명사 he를 쓰면 되겠구나. 문법적으로 풀었어요. 다음 books 갑시다. 자, 그 books 앞에 like는요. 일반 동사 우리 배웠었죠? 우리 이렇게 모든 일반 동사들 다음에는요. 반드시 명사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요. 이 명사들이 나오는 이 자리를 우리는 목적격 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동사 다음에는 무조건 이렇게 목적격 자리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books라고 하는 이 자리도 일반 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목적격이 되겠죠? 그러면 해석하지 않고 books를 사물인데 여러 개니까 they 라인으로 가서 목적격을 해주면 them이 되죠. 그래서 he likes them을 했습니다. 어때요? 문법적으로 풀었을 때?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해석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좀 더 이제 우리가 문법을 많이 풀면서 레벨이 올라가면서 문장을 긴 거를 풀 때는 이렇게 문법적으로 하는 게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이 이렇게 해석, 문법을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제는요. 해석으로도 풀어보고요. 문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해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수미와 민호는 그들의 집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이 됐어요. 자, 이번에 지금 주어는 수미와 민호입니다. 자, 사람이긴 하지만 사람이 여러 명이네요. 그러면 they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수미와 민호는 문장 맨 앞 주어 자리니까 주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인데요. 자, 그들의 집을 포인트는 집을입니다. 그래서 house라고 하는 얘는 집이라서 사물 라인으로 가고요. 사물인 하나니까 it 라인으로 가는데요. 이 자리가 목적격이었죠. 뭐뭐을이라고 해석이 돼서 그래서 it의 목적격 it을 적어줘서 they like it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해석으로 풀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문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수미와 민호는 주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어 자리니까 사람 여러 명인 they로 바꾸고요. 다음 like
일반 동사 뒤에 나왔죠? 일반 동사 뒤에 무조건 자리는 목적격. 그래서 house가 목적격, 이를 바꾸면 사물 하나니까 it.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이번에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예문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소유격 뒤에는 명사가 오지만 소유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계속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유격 뒤에 명사가 와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소유격은 해석의 뭐뭐의 라고 됩니다. 뭐뭐의 하고 그냥 끝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의 차를, 그들의 집을 이렇게 명사가 와줘야 되고요. 하지만 소유 대명사는 해석이 뭐뭐의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뭐뭐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예문을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예문. This is my dog. 이거를 This dog is mine 이라는 예문으로 바꿨어요. 문장 자체가 This is 순서에서 This dog 이라는 순서로 바뀌었죠. 바뀌었지만 의미는 똑같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dog를 꾸며주는 my가 붙었어요. 이것은 나의 개이다. 자, 이 부분을 먼저 한글로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나의 개, 이거는 맞아요. 하지만 좀 이상하지만 나는 개 안 돼요. 다음에 나를 개이다 안 돼요. 다음에 나의 것 개이다 안 돼요. 맞죠? 지금 인칭대명사로 우선 다 선생님이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개라고 하는 명사를 꾸밀 때 나의 라는 소유격은 되지만 주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는 해석상 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dog라는 명사를 꾸밀 때 소유격인 my를 적었고요. 이 문장을 이 개는 나의 것이다 라는 걸로 나의 것, mine으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문은 또 볼게요. 저것은 우리의 차. 차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유격인 our로 꾸밀 수는 있지만 얘도 다시 한번 적어보면 우리의 차 가능해요. 우리는 차이다. 안 돼요. 우리를 차이다. 말이 안 돼요. 우리의 것 차이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소유격인 our 왔고요. 얘를 우리의 것이다. ours로 바꿨습니다. 마지막 예문도 마찬가지죠. 너의 신발이다. your shoes. 너의 것이다. yours.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84페이지의 문제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한글을 보고. 그러면 먼저 문제에 한글을 보고 알맞게 넣어야 되겠죠. 자, 그것은 이라는 우리는 인칭 대명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it 넣어줍니다. 그리고 벤의 팔찌다 라는 걸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팔찌라는 bracelet은 나와 있고요. 우리는 벤의 라는 것과 이 괄호 안에 동사를 활용해서 쓸 겁니다. 자, 그것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it이 먼저 나왔고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벤의가 먼저 나왔죠. 하지만 영어에서는요, 항상 선생님이 순서가 1번은 주어라고 했고요. 2번은 동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사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지만 동사는 크게 세 가지 비동사, 일반 동사, 그리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어 이 다음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동사는 is죠. 그래서 is를 먼저 쓰고요. 그리고 나서 ben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를 지금 주어 동사의 순서를 모른다고 해도요. 잠시만 선생님이 지어볼게요. 우선 이 적고 이 자리가 동사 자리를 모른다고 해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벤의 팔찌담. 벤의가 팔찌를 꾸며줘야 된다라는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팔찌를 꾸며줄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 자리가 더 팔찌를 바로 꾸며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면 it is Ben's 이렇게 쓴다는 걸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그것은 it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항상 주어 다음에는 동사가 나온다. 이게 포인트였고요.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Ben's 이겁니다. 이 Ben's를 소유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 이름이 그냥 나와 있을 때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은 apostrophe s 이렇게 하면은 소유격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소유 대명사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를 풀었었고요. 자, 그러면 8번. 그 장난감들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다를 우리는 만들어야 되네요. 자, 지금 장난감들은 주어 자리인 거 알았죠? 항상 영어에서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all 쓰고요. 우리의 것 뭡니까? ours 이렇게. 다음 9번. 그들은 아침을 함께 먹는다. 자, 아침 breakfast 있고요. 함께 together 있고요. 그러면 그들은 먹는다를 우리는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은 이제는 뭐 눈 감고 그냥 바로 they 써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기 때문에 네, have 바로 쓰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have는요, 우리 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have는 우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먹다, 알아야 하고요. 다음에 시간을 쓰다, 또 알아야 합니다. 다음 10번. 자, 그 카메라는 그의 것이다. 한글을 보고요. the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주어 자리니까 카메라 적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 있으니 그의 것 his 바로 쓰면 되겠네요. 자, 다음 85페이지 문제는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틀린 부분을 고쳐서 문장을 다시 rewrite 해야 됩니다. 1번에 보면 그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그녀의 her이죠. 고쳤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그는 그의 옷을 자주 세탁한다. 그는 그대로 있고요. 그의 옷을 그렇죠. 그의 고쳐야 합니다. 바로 his로 고쳐야 되죠. 그래서 he washes his clothes often 이렇게 되고요. 다음 3번. 이것들은 우리의 가방들이다가 되는데요. 이것들은 these 다음에 우리의 그렇죠. our이죠. 지금 계속 인칭대명사표를 외우지 않으면요. 계속 앞에 갔다, 뭐 뒤에 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표를 안 외웠으면 반드시 문제를 풀 때 옆에
인칭 대명사를 꼭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이 85페이지에 적어두라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했죠. 뭐 책상이나 아니면은 따로 그냥 메모지, 연습장에 적어두고 지금은 계속 우리가 인칭대명사 표에 관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옆에 이 워크시트랑 인칭대명사 표를 적은 메모를 딱 펼쳐두고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단축됩니다. 그럼 3번 문제를 고추면 These are our backpacks. 다음 number 4. 식탁 위의 쿠키들은 그들의 것이다 돼 있는데요. 자, 식탁 위의 쿠키들은 the cookies 있고요. 다음에 그들의 것이랬죠. 그들의 것 theirs가 되네요. 그래서 the cookies on the table are theirs로 문장을 고쳐봤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자, 87페이지는요. 어느 하나 힌트가 우선 없어요.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될지 우리가 이 한글 해석을 보고 다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9번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주어, 그리고 우리 주어 다음에 영어에서는 항상 동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나는 그들을 TV에서 본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동사는 보다죠. 보다. 뭐뭐다로 끝나는 동사인데요. 우리 이 보다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뭐 룩을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TV를 본다를 할 때는요. watch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죠? 시계의 뜻과 같은 watch를 써서 I watch로 주어 동사를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들 이죠? 그래서 them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그녀는 그녀의 짧은 머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아, 우리가 일반 동사 문제 굉장히 많이 푼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거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우선 그녀는 she 하고 동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doesn't like 했고요. 무엇을 안 좋아해요? 그녀의 짧은 머리를. 그녀의 짧은 머리를.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her 다음에 짧은 우리 짧은이 뭐예요? 그렇죠. shirt. 머리를 머리. 이 머리가 그 머리가 아니고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그래서 hair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다음 이 펜들은 내 여동생의 것이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요. 먼저 이 펜들은 입니다. 펜 적고요. 들이니까 s 반드시 적어야 돼요. 그리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의 여동생의 것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두 칸이에요. 이 빈칸이. 이 나의 여동생의 것을 소유 대명사, 우리 그 인칭 대명사 표에서 hers로 고칠 수도 있는데 만약에 hers를 적는다고 하면 한 칸이 돼야 되지만 지금 우리의 11번 문제는 두 칸이죠. 그래서 소유 대명사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인칭 대명사 표에 나와 있는 소유 대명사를. 그래서 나의, my, 여동생, sister 적어주고요. apostrophe s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인칭 대명사에 나온 이 소유 대명사, 그 다음에 소유격의 그 표 말고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를 만드는 방법은 바로 apostrophe s 였습니다. 그래서 여동생하고 apostrophe s를 해줬고요. 다음 12번 그 카메라는 그의 것이다. 앞에서 이 예문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카메라는 자 여긴 주어예요. 그럼 이제 여기는 동사가 돼야 되겠죠. 카메라는 이다. 그의 것 his가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비동사 is 말고도 am, are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is를 쓴 이유는 우선 am은요 주어가 I일 때밖에 안 돼요. 그리고 are은 you are, we are, they are 이렇게 되고요. is는 he, she, is은 is 비동사를 쓰는데 그 카메라를 인칭 대명사로 고치면 사물이기 때문에 it이 됩니다. 그래서 it 비동사 is를 쓴 거였죠. 네,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문제는요, 가장 어려웠던 건 제일 마지막에 87페이지가 아니었나 싶어요. 왜냐면 이 87페이지는 우리가 인칭 대명사 또 알아야 되지만 인칭 대명사표에 없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했고요. 그리고 한글을 보고 여러 단어들을 적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단어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순서가 어려웠던 거지 단어를 몰라서 못 풀지는 않았었어야 돼요. 그럼 오늘의 과제는요. 84에서 87쪽까지 풀고요. 다음 시간에 인칭대명사 표 그리고 인칭대명사 문제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그래머 문제 푼다고 고생했고요. 공자님께서 말씀하길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어렵지만 천천히 차곡차곡 하나씩 그래머 문제를 풀어서 그래머를 잘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장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